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아까 공부했던 거 한번 다시 써먹어볼까요? 자, 1번. 자,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자, 보시면 1번에 1번. 자, 등차 수열이라고 아예 적혀있고요. 3, 9, 15,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원칙으로 구하고 한 번은 아까 엄청 나중에 되면 자주 사용하는 공식이 미리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공식 사용하는 방법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합니다. 뭐부터 파악해요? 공차부터 파악해요. 알겠죠? 자, 보시면 초항이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부를게요. 초항. 자, 초항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차만 구하면 되는데 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됐으니까 미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 큰 거에서 작은 거, 함수 큰 거에서 함수 작은 거 빼주실 거예요. 얼마죠? 6이죠. 그쵸?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이렇게 공식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 놓고 이게 맞나? 확인하고 싶으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얘가 네 번째 아니에요. n자리에다 4 집어넣어보죠. 4, 6, 24 빼기 3 하니까 21 하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요거 일반항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공차를 선생님 이렇게 미리 알면 일반항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자, 공차가 나오면요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6n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물결 표시해 놨거든요. 이렇게요. 그렇지? 이 뒷부분은 선생님 뭐예요? 아, 보시면요 문제에서 공차를 알아냈어요. 알아낸 다음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아무 친구나 너가 하나 골라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두 번째 항을 골랐다고 해봅시다. 두 번째 항이 9죠? 그렇죠? n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몇을 집어넣어요? n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12죠? 12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9가 되나요? 빼기 3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n에 관한 식을 찾을 수 있다. 어차피 등차 수열은 전부 다 n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상수항만 찾으시면 되는 거야. 더할지 뺄지만 찾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A에는 DL 그리고 물결 표시 이렇게 해갖고 외워라 하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괄호 2번.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 공차를 찾아야 돼요.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안 된다고. 알겠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보다 큰 거 아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 빼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지? 함수가 큰 거에서 함수가 작은 거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D는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얼마나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요게 싫으시면 이렇게 뺄셈을 통해서 하는 게 순서가 자꾸 헷갈리시면 그냥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두 번째 항이 될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6이 될까요? 마이너스 4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차를 바로 구할 수도 있다. 됐고, 구했으면 이제 일반항 A에는 해놓고 마이너스 4n 이렇게 적어버려요. 적었죠? 적은 다음 여기 있는 4개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항으로 할래요, 선생님?
n에다가 누구 담으면 돼요? 1 담으시면 돼요. 1 담으면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짓 해야 되나요? 더하기 2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할게요. 3번. 일반항이 4n 플러스 3인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세요. 자, 등차 수열임을 보여주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알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보이고 할 필요 없고요. 첫 번째 항 구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항 n에다가 몇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에요? 1 대입하시면 돼요. 1항이 첫 번째 항이야. 초항이고. 됐죠? 그 다음 공차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n 앞에 있는 게 공차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그냥 4가 답이에요.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친구들은 두 번째 항도 구해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그 dn이라는 친구를 dn에 d가 공차라는 녀석을 모르는 친구들은 첫 번째 항을 방금 구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 있는 일반항에다가 2를 대입해서 두 번째 항까지 구해야 돼. 구해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뭐 해야 돼? 빼야 돼. Understand?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지금 거기 교재풀이에는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뺍니다라는 친구로 공차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쵸? 틀린 건 아닌데 아무도 이렇게 안 구해요. 알아들으셨어요? 누가 이렇게 문자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빼요? 우리가 무슨 AI예요? 이렇게 아무도 안 풀어요. 알겠죠? 그냥 항 두 개 구해갖고 숫자 값으로 뺍니다. Understand?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점화식은 무시해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아무도 안 구해요. 수열은요, 여러분 수열은요 세상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건데 진짜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설명 중에 시험에 나오는 친구들 안 나오는 친구들 딱 구분해 갖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지? 안 나오는 거 굳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자, 거기 5번 문제 풀러갑니다. 자, 3번 많이 풀었고요. 자, 5번 다섯 번째 항이 3이고 자, 제5항이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제10항이 13이고 제10항 13이고 그리고 등차 수열이 있다. 등차 수열이 있다. 이 수열에 20번째 항 제20항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자, 얘들아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일반항 구하세요 문제예요. 20번째 항 구해주세요 라고 냈지만 뭐를 구해야 돼요? 일반항을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n자리에 몇을 대입합니다? 20을 대입합니다. 이게 풀이에요. Understand? 이해됐어요? 까먹지 마. 수열 문제에서 몇 번째 항의 값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거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야. 아예 기억해둬잉. 알았지? 자, 기억해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다섯 번째 항의 값이 있고 10번째 항의 값이 있어. 그리고 이미 등차라고 되어 있고 그거 갖고 내가 20번째 항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지. 일반항 구하려고 그러면 누구랑 누구 필요하지? 초항과 공차가 필요해. 원칙에 따르면 원칙대로 구하려고 그러면 초항 A와 공차 T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원칙에 따르면. 알겠죠?
자, 그런데 원칙 말고 우리가 공부한 요 친구를 사용하면 공차만 어떻게든 빨리 구하면 굳이 초항을 안 구해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요 방법이 그게 좋은 거야. 원래는 뭐뭐 구해야 돼? 하나, 둘, 두 개 구해야 되지. 근데 저 방법은 뭐만 빨리 구하면? D만 빨리 구하면 몇 번째 항이 주어지든 상관이 없어. 초항을 굳이 안 구해도 돼. 요거 이해됐어요? 언더스탠? 이해되셨죠? 오케이. 따라서 자, 이 원칙으로 안 구한다 치면 공차 D를 어떻게 빨리 구할까? 이거 빨리 구하. 요걸 알고 있으면 엄청 좋은 거네. 맞죠? 맞죠? 자, 요거 가르쳐 드릴 건데 요거 가르쳐 주기 전에 원칙으로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원칙으로 구하는 거 봅시다. 거기 다섯 번째 항이 3이므로 그렇다면 얘는 초항 A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해야 돼? 아까 말했지. 항수보다 하나 작은 만큼. 항수가 5래. 그럼 항수보다 하나 작으면 얼마야? 4지. 그래서 A 플러스 4D가 3.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기억처럼. 풀이 보고 있죠? 그 다음 10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9D. 야,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게. 하나 작아야 돼. 항수보다 뭐 해야 돼? 하나 작아야 돼. 오케이, 이것부터 연습시켜야 되겠다. 자, 이거는 원래는 수학 못하는 애들만 연습시키는 건데. 자, 보세요. 합니다. 자, A 18 18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무조건 하나 작은 거야. 무조건 뭐라고? 하나 작은 거야. 자, A 100은 A 플러스 99D입니다.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알아들으셔? 알아들으셔? 오케이. 자, 요거 이제 됐고, 따라서 요렇게 A랑 D 연립방정식 풀어서 초항 공차 구한대요. 이게 뭐예요? 원칙. 이게 원칙. 초항과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줍니다. 요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령 가르쳐드릴게요. 공차는 등차수열에서 공차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보시면 여기 함수 보면 함수의 간격 있죠? 함수의 간격 5항 10항 알겠죠? 몇 칸 차이예요? 제가 아까 간격이 공차라고 가르쳤잖아요. 몇 칸이에요? 설마 몰라요? 10개, 5개예요. 자, 몇 개 차이예요? 5개 차이죠? 5D입니다. 5D예요. 간격 5칸이라니까 저게. 10개, 5개. 5D에 5D. 누구에서 누구 빼면? 당연히 10개짜리에서 3개짜리 빼는 거예요. 숫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아니라고. 함수 큰 거에서 함수 작은 거 빼는 거야. 무조건. 아까부터 내가 그걸 강조했잖아? 맞지? 오케이? 그거 안 까먹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수 주어지죠? 그럼 함수 차이만큼이 간격이야. 공차예요. 공차 개수입니다. 자, 5번째 항에다가요. D를 한 번 하면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자, 공차 몇 번 더 했어요? 그쵸? 5항에다가 공차 5번 더하니까 10항 됐잖아요. 그래서 10항 값에서 5항 값을 빼버리면 그냥 공차 간격이에요. 그래서 아까 간격으로 기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이거 여러분 뭐 그냥 순삭이에요. 순삭. 공차 바로 계산하실 수 있어. 따라서 D는 얼마야 얘들아? 2죠 2? D가 2예요. 그러면 AN은 해놓고 2D 써놓고 N의
빼면 돼? 7 빼면 되죠? 됐어요? 이렇게 일반항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다. 거기 초항공차 그거 구하는 그 풀이 말고 요 풀이로 여러분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일반항 구했죠? 구한 다음 이제 뭐 해주면 돼? 일반항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20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아 이거 잘못 써. 예, 잘못 써? 이거 N이에요. 알겠죠? 공차가 2죠. DN 해보 7 이렇게. 요 자리에 N 자리에다 20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야? 40 빼기 7이라서 얼마? 답은 34. 해갖고 정답을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사진 찍어주시고. 자, 요거 좀 피곤해도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연휴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있었죠. 근데 지금 연휴 다음 날이 아니에요. 오늘 이틀 차예요, 이틀 차. 알겠지? 이게 어제였으면 내가 이해를 해. 아 그래 연휴 후유증이 있겠군. 근데 이틀이나 가?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 이해가 안 돼. 알았지? 빨리 돌아와야 돼. 현실 복귀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아직은 10대잖아요. 젊잖아요. 그쵸? 어른들보다 빨리빨리 회복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는 좀 그래? 자기가 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확실히 머리가 공부할 때 이 공부도요 운동처럼 워밍업이 좀 필요해요. 연휴가 좀 길잖아요. 그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는 하고 있지만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연휴 동안에 수학을 안 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일명 돌 깨기를 하셔야 돼요. 이 돌을 깨셔야 돼요. 저 수학 문제를 한 4시간, 5시간 막 머리에서 막 스팀 받아갖고 머리 아파. 이 정도까지 약간 돌 깨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예전 감각만큼 딱 돌아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회복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년이 막 고3이었어.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막 뭐라고 했겠죠. 야, 고3은 사실은 연휴 때도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 설 연휴 때 무슨 어떻게 공부해요? 아니죠. 어떻게 공부해요가 아니라 공부할 방법을 너가 안 찾아본 거죠. 그렇지? 설 당일 빼놓고 공부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려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장소를 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라서. 요즘 여러분들 옛날 같은 세상이 아니라서 어딜 가도 공부할 수 있잖아. 커피숍도 가도 되고. 막 시끄러운 커피숍 말고. 그 다음에 독서실은 좀 오버고 무슨 카페? 스터디 카페 이런 거 가셔도 공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 그래서 방법을 좀 찾으셔서 사실은 여러분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쉬는 날이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뇌가 상당히 게을러요. 뇌라는 거 자체가 게을러요. 그러니까 공부는 고통인 거야. 뇌한테는. 그러면 얘는 생존을 위해서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공부를 계속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이거 삶에 도움이 안 돼. 공부가. 뇌의 입장에선 그래요. 생존에 도움이 안 돼요. 공부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뇌한테 야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 야 이게 생존이야 하고 주입을 시키셔야 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든지 말을 듣게 만드셔야 돼요. 자 7번 갑니다. 7번 문제. 자 제4번과 제8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네. 자 요거는 좀 자주 나오는 공식인데 그냥 수학에서 이 문장은 공식이에요.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써먹는 공식이에요? 더하면 0이 나요. 외우세요. 얘들아 생각해보세요. 절대값, 숫자는 같아. 부호는 반대야. 그러면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보이면 더하면 0이다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 제 3항, 제 8항. 자, 선생님 오늘 수열 첫째 시간이라서 이걸 막 한글로 쓰고 있는데 이제 그냥 A3, A8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자, 3항과 8항의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 그러면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더해주면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제 5항이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A5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게요. 이 수열의 초항과 공차를 구하세요. 초항, 공차, 이거 따로따로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일반항 구하세요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쵸? A 구해야 되고 D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연립방정식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구하라는 친구가 초항 따로 공차 따로니까. 알겠죠? 그럼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보세요. 자, A3은 A 플러스 몇 D? 2D.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까? A8은 A 플러스 몇 D? 7D. 이렇게. A5는 A 플러스 몇 D? 4D. 그래서 요거랑 요거 연립해서 A값, D값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요거는 일반항 구하시는 게 더 짜증나요. 구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대입하고 더 추가로 해야 되니까 그냥 A, D로 그냥 푸시면 돼요. 저렇게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밑줄 그은 그 녀석만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 자, 다음 9번. 자, 9번. 자, 9번 보시면 첫째 항이 4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선생님 왜 읽고 멈췄게요? 거기 뭐라고 나온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야, 몇 항인지 구하세요는 선생님 아까 뭐라고 적어줘? 일반항 구하라고 말해줘. 아, 지금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몇 항인지 구하세요는 일반항을 구해서 음수입니다라고 놓고 n값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앞쪽에서 선생님이 몇 번째 항이라는 문제가 수열에서 출제되면 일반항 구하라는 뜻이다.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초항이 주어졌고 공차가 주어졌고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졌고 따라와서 얘는 일반항이 마이너스 3n 해놓고 여기다 1을 담았을 때 40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일반항 나왔고 여기까지 쫓아왔죠? 일반항이 뭐라고요? 음수래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넘겨주면 3으로 나눠주면 14.xx 이렇게 되겠죠. 자, 14.xx보다 크대요. n값이. 그러면 n은 얼마게요? n은 자연수예요. 항수니까. 알겠죠? 그래서 n값은 15. 이게 정답.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 어렵셨죠? 그래서 제 몇 항은 하고 물어보면 일반항을 구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까먹지 마시고요.
자, 11번 문제. 그렇죠. 11번. 11번. 자, 두 수 9와 24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하고 싶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는 좀 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은 4개의 숫자만 넣었잖아요. 여기에 n개의 수를 넣어요.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9와 24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 이거 왜 등차 수열은 영어 단어로 안 적어놨었어요? 이제 욕할 건 적힌 거 없어요? 안 적혔잖아요. 아, 기분이 나쁘네요. 아, 옛날에는 적어놓죠. 등차 수열 영어로 줄임말이 있어요. 알겠죠? 안 할게요. 괜히 여러분들 외울 것도 많은데. 자, 됐고. 그래서 자, 이런 등차 수열을 만들고 싶어. 4개의 숫자를 작은 것부터 구하세요. 4개의 숫자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문제냐? 자, 9, 하나, 둘, 셋, 넷, 24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이에요. 얘네들이. 그럼 이게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가 뭐냐? 자, 보세요.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몇 번째 항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너가 첫 번째 항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 2, 3, 4, 5.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 되게요? 6번째 항이야가 되는 거죠. 4개 넣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항 주고 6번째 항 주고 나머지 애들 구해주세요라고 문제가 출제됐지만 결국 얘네들로부터 해야 되는 건 뭐죠? 자,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일반항을 구해서 숫자들을 2, 3, 4, 5를 다 대입해 본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야.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면 공차만 알면 순서대로 뭐 한다? 더한다가 더 빨라요. 순서대로 더한다. 4개 다 구해야 돼요. 맞죠? 오케이. 자, 결국 첫 번째, 6번째면 간격은 5D예요. 아까 공차 빨리 구하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D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5D는 24-9가 됩니다. 그래서 5D는 15고요. D는 얼마예요? 3이에요. 요걸 구하실 수 있어요. D가 3이에요. 구하고 나면 끝난 거죠. 30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얼마죠? 12, 15, 18, 21 이렇게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4개를 다 구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공차만 구해준다. 요게 포인트다. 지금 요 책에서는 초항을 9로 잡고 6번째 항이니까 9 플러스 5D 해서 D 값을 구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겠죠? 그 말이란데 사실은 우리는 요거 연습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간격 5칸 아니야. 1부터 6까지는 5칸 차이다. 알겠죠? 그래서 5D다 해갖고 여러분들 빨리 푸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요거 사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 등차 중앙이라는 내용 한 가지를 배우러 갑니다.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 사실요, 이 등차 중앙이요, 이 교재에서는 별거 아닌 내용이거든요. 별거 아닌 내용인데 사실은 엄청 중요해요. 그렇지. 뭐가 중요한데 지금 요 기본서에는 안 적혀 있는데요. 이게 고3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등차 중앙이 엄청 중요해요. 고3 수능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그 공차 구하는 것도 사실 고3 거예요. 아까 일반항 구하는 거 그거 고3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차 중앙 설명에서도 제가 고3 걸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 등차 중앙이 뭐에 중요한 건데요? 일단 등차 중앙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등차 중앙은요, 등차 수열의 합이랑 관계가 있어요. 자, 등차 중앙은 뭐랑 관계 있다고요? 등차 수열의 합과 관계된 요걸 적어놔주세요. 등차 중앙 옆에다 적어놔주세요. 등차 수열의 합과 관계된 등차 수열의 합과 관계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등차 중앙 먼저 보러 갑시다. 자,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럼 가운데 끼는 놈이 생기거든요. 낑긴 놈이 생기겠죠. 세 개니까 가운데가 생기겠죠. 자, 가운데 항을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쪽 항들의 합과 등차 수열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회색 박스 볼게요. 등차 중앙.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요 B라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B의 값은 자 A랑 C를 더하고 2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옆에다가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옆쪽에다가 요 2만 2항 시켜보시면 B의 2배는 A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모 2만 2항 시켜주시면 그게 위에 한글로 적혀있던 가운데 항의 2배가 양끝의 합이랑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공식처럼 생겼죠? 무슨 공식처럼 생겼어요? 중점이요. 이거 무슨 공식이라고요? 이게 중점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D가 간격이 되니까. D가 간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선생님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면요 이렇게 간격이 서로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간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B라는 이 친구 등차 중앙은 A와 C의 무슨 점이 되는 거죠? 중점이 되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그래서 중점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등차 중앙. 자, 거기 밑에 설명들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놨는지. 저도 이거 교재 올해 처음 보는 교재라서 이 대수 교재가 일단 다 읽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야 이건 버려야 될지 이건 써먹어야 될지 알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설명. 등차 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요게 등차 중앙 유도 공식이기는 해요. 알겠죠? 유도 공식. B에서 A 뺀 거랑 C에서 B 뺀 거 같아야죠. 등차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B를 몰아주시면 결과물이 2B는 A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참고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 연속하는 세 항 N항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자, 우리 연속하는 세 항을 이렇게 일반 항의 형태로 표현할 때 점화식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면 맨 앞에가 N번째, 가운데가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세 마리를 갖고 설명합니다. 알겠죠? 요거 등차 중앙 점화식이에요. 요 친구가. 근데 알 필요 없다.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마.
알지? 이거 초반에 점화식 공부할 생각 하지 마. 수열 초반에 점화식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 하지 마잉. 쓸데기 없다. 쓸데기 없다. 나중에 뒤에 가면 어차피 다 해. 그때 가서 하면 돼. 그때 가서. 자, 그 다음 밑에 읽어볼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 없다면 변수를 설정하여 푼다. 뭐래? 그렇대. 어쩌고저쩌고. 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굳이 여기다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읽지 마세요. 알겠죠? 자, 등차 수열 관련 문항에서 혹시나 미지수 처리가 필요하다면 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예요. 이거 등차 중앙하고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야, 이거는 어디서 본 적 있는 친구냐?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활용? 뭐 이런 거에서 보셨던 문제예요. 야, 가운데를 x라고 잡아. 그럼 x보다 얼마 작고 x보다 얼마 크고 이렇게 놓는 거 기억나시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 뭐 이런 거. 연속하는 세 점수, 연속하는 세 홀수. 알겠지? 홀수, 짝수, 자연수 전부 다 등차라니까. 그래서 가운데를 문자로 잡으면 d 더하고 d 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자, 방법 1. 세수를 ABC라고 놓고 관계식을 찾는다. 방법 2. 등차 수열임을 착안하여 초항을 A, 그 다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놓는다. 방법 3. 좌우 대칭을 사용해서 A-D, A, A 플러스 D로 놓는다. 그 중에 방법 3이 제일 쉽다. 됐죠? 중학교 때 하시던 방법 3이 제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주의할 것은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일 때는, 자, 4숫자가 등차 수열입니다 해서 초항 공차를 구해야 되는 문항이 출제가 되면 그때 우리는 미지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A가 있는 거로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나머지 4수를 표현하는 거야. 가운데 누가 있는 거로 가정해놓고 A가 있는 거로 가정을 해놓고, 자, 가운데 4개의 숫자면 하나, 둘, 셋, 4개면 짝수는요 가운데가요 없어요. 홀수는 가운데가 있거든요. 홀수들은 가운데에 숫자가 있어요. 근데 짝수는요 짝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아무도 없어. 이 아무도 없는 데를 A라고 치면 등차 수열 때 얘는 A보다 D가 작은 거죠. 얘는 A보다 D가 큰 거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의 간격은 몇 D죠? 2D죠? 요거를 구한 다음, 자, 요 왼쪽에 있는 맨 끝에 제일 작은 녀석은 얘보다 몇 D가 작아야 되죠? 2D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A-3D. 여기 있는 이 친구는 2D가 커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3D 이렇게 미지수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왜 여기다 집어넣어 놔뒀는지는 뭐 뒤에 문제를 풀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13번 문제 풀러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등차 중앙은 등차 수열의 합과 관계가 된다 그랬는데 아직 여러분들 이 수열의 합을 안 배우셨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이거 제목만 붙여놨던 거고 설명을 아직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수열의 합을, 등차 수열의 합을 가리킬 때 등차 중앙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13번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13번. 3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x 플러스 5. 자, 세 수가 등차래요. 그때 x값은요 하고 물어봤어요. 야, 구하려는 거 x 하나라며. 그럼 등식도 하나만 세우면 되지. 근데 세 숫자니까 뭐 하면 된다고? 가운데 몇 배는? 얘들아, 요거 2개 더하고 2로 나누는 걸 하지 말고 이 친구가 계산상 더 빨라.
그래서 가운데의 두 배는 양끝의 뭐랑 같아? 합이랑 같아? 오케이. 가운데의 두 배는 2x 플러스 4x. 양끝의 합이랑 같아. 2x 플러스. 되겠어요? 요거까지? 이항시킬게요.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2로 나누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2, 1 마이너스. 따라서 x 값은요. 마이너스 2거나 플러스 1이거나 둘 다 됩니다. x값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된다고요? 두 개 다 돼요. x값은 두 개 다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왜 x가 두 개나 돼요? 자, 이유는요 여러분, 늘어나는 쪽으로 등차일 수도 있고 줄어드는 쪽으로 등차일 수도 있어요. 언더스탠? 늘어나는 등차일 수도 있고 줄어드는 등차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5, 4, 3, 2, 1. 이거 등차예요, 아니에요? 이거 등차죠? 몇씩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일정 숫자를 더하시면 돼요. 이것도 등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쪽도 등차, 늘어나는 쪽도 등차라서 x값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13번은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이거 사진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15번. 자, 등차 수열의 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합은 아직 합까지 가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수력 충전을 받고 오늘 배우신 일반항, 초항, 공차, D 구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미지수 처리하는 거 지금 문제 출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합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거기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어요. 세수의 합이 9고 제곱의 합이 35일 때 세수를 작은 것부터. 이거 세수 그냥 가운데를 A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 미지수 처리하고 나면 이거 활용 문제인 거 아시겠죠? 그냥 풀이 7개. 자, 풀이 세수를 가운데 A 놓고 그럼 A-D, A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다. 놓은 다음 자, 미지수가 A랑 D 두 개죠? 그럼 식도 두 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세수의 합이 9 다 더하면 9.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35. 그래서 기억식, 니은식 두 개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풀어줄 건데 당연히 1차식인 기억을 먼저 했고 그래서 A값 3이 나왔고 3 나온 걸 니은에다 대입했고 D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오케이? 항상 이렇게 공차는 늘어나는 거 하나, 줄어드는 거 하나, 두 개 나온다고 그랬어, 내가 아까. 맞지? 오케이?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1, 3, 5, 5, 3, 1. 어차피 세수는 작은 수부터 나열해달라고 그랬으니까 1, 3, 5를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풀이 읽었습니다. 어려움 없죠? 그쵸? 여기 뭐 새롭게 배우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우리 1차 방정식 풀던 거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수열 첫 단원 등차 수열을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요 뒤에 나오는 등차 수열의 합과 그 다음 단원 내용이 살짝 여러분들이 수열 앞에 오늘 공부한 거 연습이 덜 돼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지? 그래서 한 방에 설명 안 하고 선생님이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수력 충전을 열심히 좀 풀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예제랑 그리고 선생님 오늘 말해준 것들 잘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